전해드릴 소식은 일본 정부가 이번 수출 규제로 스스로 무덤을 팠다고 이야기하는 일본 반도체 업계 전문가의 주장입니다. BK 뉴스입니다. 애플, HP, 델, 그리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의 글로벌 IT 브랜드 기업들의 분노의 화살이 일본을 향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반도체 전문가가 분석한 내용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필자는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가하고 있는 불화수소 등의 3가지 재료 수출 제한 때문에 많은 일본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훼손되고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며 일본 정부는 무덤을 파고 있다며 다시는 한일 관계가 복원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장합니다. IT 전문지 EE타임스 재팬에서 소개한 이 기사의 필자는 유노가미 타카시라고 하는 반도체 미세가공 개발자이며 현 미세가공 연구소의 소장 겸 공학 박사입니다. 필자는 서두에서 불화 폴리이미드, EUV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등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3가지 재료에 대한 부분과 지금까지 화이트리스트 포함국으로서 한 번에 3년간의 수출 허가를 받았었던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언급하며 3가지 재료 중 불화수소가 한국 기업에 가장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재료들이 우리나라의 기업들에 어떻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먼저 불화 폴리이미드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 재료의 재고가 떨어지면 OLED TV를 생산하는 LG와 스마트폰용 OLED를 생산하는 삼성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EUV 포토레지스트는 시네츠 화학공업, JSR 후지필름, 도쿄오카 공업 등 오직 일본 기업들만이 공급할 수 있다면서 이 재료의 경우 삼성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차세대 반도체 공정에 적용되기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역시 삼성이며 SK 하이닉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삼성이 2018년 2억 9,230만 대의 스마트폰을 판매하여 세계 1위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바로 그 갤럭시 스마트폰 제조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현재 삼성의 차세대 반도체 공정이 재고량을 최소화하는 구조이기에 EUV 포토레지스트 재고가 1개월 분량밖에 없을 수도 있으며 만약 제조가 2개월째 밀리게 되면 약 1,000만 대의 스마트폰 생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삼성이 차세대 공정 방식으로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와 함께 최첨단 D램 반도체의 제조에도 이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면 그 피해는 스마트폰에서 끝나지 않고 2019년 1분기 기준 삼성과 SK가 도합 72.6%의 글로벌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는 D램 반도체 분야에서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약 14억 대의 스마트폰, 약 3억 대의 PC, 1억 5천만 대의 태블릿이 출하되고 약 1175만 대의 서버가 구축됐었던 수치를 설명하며 이 가정대로 정말 D램 반도체 생산 중단 사태가 벌어진다면 애플, HP, 델 등의 글로벌 기업들의 분노가 삼성과 SK가 아니라 수출 규제를 실시한 일본 정부로 향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일본 정부는 전 세계 IT 업계에 맹렬한 비판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필자는 이어서 EUV 포토레지스트보다 우리 기업들에게 정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불화수소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불화수소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 가장 많이 들어본 재료이기도 하죠. 불화수소가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로는 최첨단 제품에만 적용되는 EUV 포토레지스트와는 다르게 불화수소는 로직, D램, 낸드 플래시 반도체 등 모든 종류와 모든 세대의 반도체의 필수적인 약액이고 심지어 OLED 디스플레이에도 사용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중 낸드 플래시에 대해 언급하며 2019년 1분기 기준 낸드 플래시 매출 점유율에서 1위인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비중까지 합하면 39.4%가 된다는 부분을 설명하고 PC와 데이터 서버용 저장 장치로 쓰이는 SSD 공급을 위해서 낸드 플래시가 필수적이라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만약 낸드 플래시 제조의 필수인 불화수소의 재고가 없어지게 된다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과 같은 클라우드 업체의 데이터 센터 서버에 사용되는 SSD 공급이 정지되고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원흉인 일본 정부를 맹비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많은 국내외 언론을 통해 익히 들은 바 있는 불화수소의 대체 공급처를 찾았다고 하는 소식이나 국내외 공급처 테스트, 자체 생산 등에 대해 이 필자도 유사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일본 기업에서 수입하는 불화수소의 비중은 41.9%로서 나머지는 중국에서 약 45%, 대만에서 약 10%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일본 기업에서 불화수소 조달이 두절되어도 중국산, 대만산으로 전환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의견
의견에 대해서 1, 2개월 단기간에 중국과 대만이 공급량을 2배로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공급업체마다 불화수소의 혼합 비율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국과 대만의 재료 기업이 일본 기업이 맞춰오던 비율의 불화수소를 바로 공급하는 것은 곤란할 것이라는 주장을 덧붙입니다. 같은 불화수소라고 해도 비율을 무시하고 막 쓰게 되면 모든 반도체 제품들의 수율이 급락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장기적 관점으로 1, 2년이 지나면 결국 일본의 불화수소가 없어도 중국산이나 대만산 불화수소에서 각종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고 말하며 우리 정부가 반도체 재료 및 장비의 국산화 지원에 매년 1조 원의 예상 충당 구상을 발표한 부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일본이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라면 우리 정부의 당연한 정책이라 할 수 있고 그것이 미래의 일본에게 무슨 일을 일으키겠느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톱쉐어를 자랑하는 반도체 메모리와 OLED 제조에 필요한 재료 및 장비의 공급처에서 가급적 빠르게 일본을 배제해 나가게 될 것이고 도쿄일렉트론, 스크린, 디스코 등의 일본의 반도체 재료와 반도체 제조 장비 기업들도 다른 국가의 기업들이 대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에 일본이 D램 반도체 분야에서 전 세계의 약 8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던 시절 우리나라의 기업이 일본의 기술자들을 닥치는 대로 헤드헌팅 해갔던 일이 반도체 재료, 제조 장비 등의 업계에서 또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또한 결국 일본 제조업체들과 장비업체들이 삼성, SK, LG와 같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한 큰 사업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저 단순히 사업을 잃을 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재료 및 장비 제조업체들은 삼성과 같은 업계의 선두주자를 따라감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하고 사업을 확대해온 것인데 그 귀중한 기회를 한꺼번에 잃게 될 것이고 이런 일이 터진 뒤 수출 규제를 풀어봐야 이미 늦었다며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원상복귀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일본 정부는 무덤을 팠고 그 대가는 너무 크다 라며 기사를 마무리하는데요. 기사가 발행된 지는 좀 지나서 최신 기사는 아니지만 기사 내용이 정치 외교적 언어보다는 일본 반도체 업계의 언어를 사용하여 현실을 반영한 칼럼이라는 생각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기사 내용을 어떤 시선으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업계의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일본 정부와 아베가 아니란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본 내부에서 이런 업계 관계자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와 몇몇 외신들의 의견처럼 한국에 대한 공격을 당장 멈추라는 여론이 일본 내부에서부터 조성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